건강보험료, 송파세모녀는 5만 원을 내는데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 후에 0원을 낸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한 듯한 이 말. 알고 보니까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퇴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자,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아,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퇴임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퇴임하시면 보험료가 0원이세요? 현행 법령 기준에 의하면은 하나도 없는 것도 됩니다. 아니, 편법을 쓰거나 이러지 않아도 혹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니까 예우를 해서 0원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서 0원이 됩니까? 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보험료 기준이 다릅니다. 예.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는 또 직접 돈 벌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들, 딸이 있다든지, 예. 노인이 있다든지, 예.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은 또 피부양자로 꼽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양자는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사장님 댁에 제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모님이나 혹은 자녀 중에 하나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거기에 월급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는 거지. 재산하고 상관이 없이 이제 기준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송파세모녀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예, 지역가입자가 되니까. 지역가입자가 안 다니니까. 거기에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그 집의 월세 혹은 다른 재산 이런 게 된다는 거군요. 이제 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예를 송파세모녀 같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으면 소득 기준은 없으니까 그 월세, 전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예. 그다음에 사람 수가 서이니까 서이. 예. 세 명도 나이가 많으면 좀 적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좀 많고. 이렇게 기준이 가지각색이죠. 그리고 아니 이 세모녀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이제 간간히 하고 두 딸은 신용불량이라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했고 그나마 거기 딸 하나는 당뇨까지 있는데 병원 못 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다가 어머니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자 식당 일마저 못하게 돼서 결국 그렇습니다. 마지막 월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 써놓고 전 재산 탈탈 털어서 70만 원 놓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집에서도 그러니까 5만 원씩을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야 됐던 거군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보험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그 혜택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 병원비를 전체 나온 게 20%만 내고 어떤 사람은 50%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준은 똑같이 진료를 받습니다. 급여를. 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면은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동일한데 우리나라의 현행의 구조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의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내는 그룹이 7종류로 사람마다 다르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그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지적하고 싶으신 거는 뭐 이게 직장 보험이 유리하냐 뭐 지역 보험이 유리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이 분리해도 안 되고 지역이 분리해도 안 되고 같은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과한 기준에서 불합리가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을 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좀 바꿔보려고 시도는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 8월 9일 날 이 내용을 정부하고 국회 발표도 하고 건의를 올렸고 이게 이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데 들어는 가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급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인원이 158만 세대입니다. 아, 맞네요. 그 보험료가 2조 3천억 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105만 세대가 100만 세대가 넘는 게 5만 원 이하의 보험료보다 속파 세번연소 사건이 5만 원인데 생계형 체납자라고 이렇게 정부는 부르는데 자기 부담에 과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형평에 맞게 부담이 되면은 이 체납도 줄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6개월 체납하면 진료를 못 받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건강보험 제도도 지속 가능하고 국민의 서비스의 질과 수준도 높아진다. 그래서 그걸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더딘 점이 좀 아쉽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나는 퇴임 후에 영원을 낸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반성 같은 독백 같은 말을 사회에 던지고 화두로 던지고 퇴임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다른 질문도 조금 더 드려야겠네요. 건보공단 담배 회사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7일 2차 공판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잘 돼서 승소할 수 있다고 보세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또 승소해야 되고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담배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 연간 1조 7천억이 나오고 또 담배로 인해 직접적 요인으로 해서 사망 요인이 5만 8천 명이 나온다는 이 전문가의 보고서이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담배는 니코틴은 건강에 절대적인 위해를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출돼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이 담배를 내년부터는 급여비로 진료로 해줍니다. 금연시키는 것을. 금연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100% 이런 질문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승소를 확신한다 이렇게까지도 자신하세요? 인간사라는 것이 진리라고 해도 100%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상의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질 수가 없을 것이다. 질 수는 없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럼 이긴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퇴임 앞두시고 참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화두를 지금 던져주고 가셨거든요. 새로운 분께서도 이것을 좀 잘 이어가서 부조리한 부분 잘 고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임하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었습니다.